예, 계속해서 전기 설비 배선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전기 설비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전송시켜주는 통로를 개설해 주는 것과 같다. 전기 에너지의 이동하는 채널을 설정해 주는 것과 같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전기가 지나가는 길은 뭐냐? 전선이죠. 근데 전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항 성분이 있어서 어 결국 전선이 길어지면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선 이제 전기 설비를 해줄 때 그 전선로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를 구하는 기본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낸 전압에서 받은 전압을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류 전류이고 위상차를 갖고 있으니까 이 전압은 IR로 이렇게 계산을 하죠. IR. 이제 그런데 그 이제 R에 대한 코사인 세타 R과 그다음에 X 사인 어 파이 R을 더한 것에다가 이제 전류를 곱해주는 이 식이 기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전 방식에 따라서 이 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상 2선식하고 삼상 3선식은 중성선이 없는 배전 방식이죠. 그래서 단상 2선식에서는 IR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단상 2선식에서 전압 강화를 구하는 기본식입니다. 삼상 3선식은 IR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줍니다. 이것이 삼상 3선식에서의 이 배전 방식에서의 전압 강화를 구하는 식입니다. 우리 전기 설비에서는 이 식을 어떻게 유도해내는지 유도 과정이라든지 이 수식에 대해서 무슨 증명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전기 이론이나 전기 기기나 이런 과목에서 하시고 전기 설비에서는 법령을 우리가 이제 예? 익히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식을 우리는 그냥 기억해 두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은요. 중성선을 이제 넣어 주거든요. 중성선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여기는 IR 해 줍니다. IR.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걸 바탕으로 해서 전압 강화를 기준으로 해서 전선의 최대 길이를 구해줍니다. 예. 그래서 전압 강화는 보통 2% 이하로 해준다. 특별한 경우는 3%로 하고 그런데 이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전압 강화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왔었죠.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이와 같이 전압 강화율이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전압 강화율이 더 높아집니다. 전압이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무한정 길게 하면 저 전압 강화율이 점점 계속 많이 떨어지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화를 계산하고 또 사용하는 전선의 길이도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앞에 우리가 계산한 기본식에다가 우리가 앞에 단상 2선식은 IR에다가 2를 곱했고요. 단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은 각각 2를 구해서 IR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삼상 3선식은 루트 3을 곱해줬어요. IR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배선 방식에 대한 계수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살펴본 거고요. 자,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배전 방식에 따른 전압 강화식이 4-4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전선의 최대 길이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격 전류를 우리가 이제 받고 전격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전선에 흘릴 수 있는 전격 전류를 가지고 전선의 굵기를 고려를 해서 전선의 최대 길이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이 표를 보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전기 설비를 할 때는 이러한 표를 참고를 해서 그렇게 실무에 적용을 합니다. 3상 4선식인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최대 길이를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뽑지 않고 이와 같이 표를 참고해서 실무에 적용한다. 유도 전등기가 하나인 경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상 3선식과 3상 4선식에는 이거는 부하 설비의 어떤 불평형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설비 불평형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주는데요. 3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3상. 자, 여기가 B를 간선으로 보면 됩니다. B가 간선이고요. 이 간선에 접속되는 이제 이게 핵심 전선이라는 거죠. 핵심 전선. 여기가 메인 전선이라는 얘기예요. 간선. 자, 그 간선에 단상 부하, 단상. 그죠? 단상으로 이렇게 요 하나, 단상으로 걸리는 부하 설비 용량의 최대. 그러니까 A, B 간에 걸리는 이게 2 플러스 3 이렇게 5죠. 0.5. 5.5kW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작은 거 B하고 C 요 간선에서 C로 가는 게 0.5kW, 0.5kW니까 이거는 이제 A하고 차이고요. A하고 걸리는 거고. 그래서 최소가 0.5kW 플러스 그러니까 1kW예요. 그래서 요 밑에 2 플러스 2kW, 3kW, 그다음에 0.5kW에다가 빼기를 0.5kW, 0.5 여기에 걸렸던 거 최대와 최소 차이에다가 뭘 나누냐 전체 각 부하 설비 용량 전체를 3으로 나눈 값을 다시 나눠준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백분율로 곱해주면 되는데 91.82%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설비 불평형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상에서는 고려해 줘야 된다. 그 다음 허용전류라고 하는 것이 있죠. 허용전류. 전선과 케이블의 허용전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선에다가 마음껏 강한 전류를 계속 흘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전기전자에서 가장 꺼려하는 것들이 두 개가 있다면 전기전자 전기회로 또는 전자회로에서 가장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열과 물이죠. 예. 물은 전기회로 또는 전자회로를 완전히 망칩니다. 예. 물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거나 물에 푹 잠기거나 또는 뭐 비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이 들어간 그런 전자회로는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가장 흔히 근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휴대폰도 전자회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휴대폰 화장실 변기에 뭐 빠뜨렸다. 뭐 여름에 휴가 가서 바닷물에 휴대폰을 이렇게 적셨다. 계곡에 가서 계곡물에 휴대폰을 빠뜨렸다 했을 때 휴대폰이 이제 망가지는 더 이상 휴대폰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인데요. 열이 발생하면 특히 전기 설비에서 열이 발생하면 전선로가 망가집니다. 전선로의 기능은 전기를 목표로 하는 것까지 전기 에너지를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하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곳으로 전류를 흘려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면 이 내가 가라고 하는 곳, 내가 목표로 하는 곳으로 전기가 다 흘러가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선로에는 절연물, 이제 피복을 씌워 놓는 거죠, 보통. 그 피복을 씌워 놓으니까 도체에 흘러가는 전류가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피복을 씌워 놓음으로 인해서 전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최종 목표 지점까지 전기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는데 전선에 씌워 놓은 그 피복, 절연물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해요. 찢어지거나 또는 열에 의해서 그것이 딱딱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 열에 의해서 그 피복이 타버리고 완전히 이제 타버려서 녹았다. 타거나 또는 녹았다 했을 경우에 그 절연물이 녹거나 또는 딱딱해지거나 한 것으로 전류가 새나갑니다. 전기가 새나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열에 의해서 그 전선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를 그 전선을 통해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지가 않고 다른 곳으로 전기가 새나가니까요. 그 얘기를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허용전류, 그러니까 열이 발생 일정 온도 이상으로 열이 올라가지 않도록 일정 그 온도 이상으로 뜨거워지지 않을 정도의 전류를 흘려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체의 단면적과 또 도체의 재질 그리고 절연물의 종류, 그다음에 사용 조건 이런 것에 의해서 허용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계산식에서 구해주면 이것도 역시 허용 전류표를 통해서 허용 전류표를 통해서 참고하고 그다음에 전류의 감소 계수를 넣어서 보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절연물의 허용 온도, 전선 피복이죠, 보통. 전선 피복 또는 PVC 같은 경우는 합성 수지 관으로도 쓰죠. 예. 자, 어쨌든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의 허용 온도는 절연물의 허용 온도로부터 결정된다. 자, 그래서 염화 비닐, 가교 폴리에틸렌,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이런 것들은 허용 온도가 70도와 90도입니다. 또 무기물들은 70도와 105도의 허용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주위의 우리가 전선을 설치해 놓은 주위 온도에 따라서 보정 계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정 계수를 감안해 줘야 되는 거죠. 주위 온도가. 그래서 주위 온도가 이렇게 막 60도나 된다 또는 55도나 된다. 그러면 PVC 같은 경우는 0.61이나 0.5를 곱해 줘야지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전선과 케이블은 같은 굵기의 케이블을 여러 개 묶어서 전기 설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다른 굵기의 그룹을 가지고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케이블 하나 그거를 따질 게 아니고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심이 한 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두 개, 세 개 들어가 있는 그런 세 개,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심을 기준으로 따져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선 두 개 또는 심이 하나인 케이블 두 개 이거 이제 같이 적용을 시켜주고 근데 케이블이 하나인데 그 안에 심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단심 케이블 두 개나 전선 두 개하고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굵기가 다른 것들을 포함한 그룹에서는 그룹 감소 계수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룹 감소 계수는 F는 루트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서로 다른 굵기의 경우 그런 감소 계수를 별도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저압인 경우에 허용 전류가 단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재질 이건 재질이네, 그죠? 재질. 단락 허용. 그래서 허용 전류 단면적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단면적하고 단락 허용. 그래서 이와 같이 허용 전류 표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로의 절연. 자, 전로의 전선 상호 간에는 또 그 다음에 전로와 대지 간에는 충분히
절연되어 있어야 된다. 절연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전선과 전선은 예를 들어서 위에는 22,000볼트가 지나가고 밑에는 6,000볼트가 지나가는데 그것들이 서로 절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서로 합선이 일어나는 거죠. 합선, 뭐 혼촉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혼촉이라고 그래서 높은 전압의 전기가 낮은 전압 전선으로 이제 전기가 그쪽으로 통해버리는 거죠. 전압 낮은 곳으로. 그러면 전선과 전선이 서로 혼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만 볼트는 2만 볼트 그 전압 전설로만 따라가고 6천 볼트는 6천 볼트 전설로만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로와 대지가 서로 연결되면 안 되죠. 그러면 전기는 대지는 제로니까 그죠? 전기가 대지로 이렇게 내려가요. 우리가 사람의 감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전선과 대지 간에는 당연히 전선에 있는 전기가 대지로 흘러내려가는데 감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이 그 전선을 만짐으로 인해서 대지와 전선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 몸이. 그래서 사람 몸으로 전기가 지나가요. 전기가 지나가는데 그 전기가 심장을 통과합니다. 그 전기가 전선에 있는 전기가 대지를 향해서 내려가는 사람 몸을 통해서 내려가는. 근데 그게 감전이에요. 근데 보통 심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감전에서 죽었다. 감전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선 상호 간에는 반드시 절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놔야 된다. 그다음에 전로와 전선과 그죠? 전기가 지나가는 길과 대지가 충분히 절연되어 있어야 된다. 서로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설전류, 새나가는 전류가 새나가서 화재를 발생시킨다든지 감전시킨다든지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그런 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 그 보안상 구조상 절연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는 절연 원칙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2차측 접지점이라든지 계기용 변성기의 접지점, 다중접지 중성선의 접지점, 중성점의 접지점 이런 것들은 절연시키지 않는다 하는 거죠. 절연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전로의 절연 저항, 절연 내력 이거 뭐 이제 절연이 유지되는가 이거를 테스트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기 설비 공사를 했을 때 전로가 이게 전기가 누설되지 않고 있다. 그죠? 전로가 절연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전선이 다른 데로 전선을 새나가게 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두 가지를 하는데 절연 내력 시험이나 절연 저항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전기 설비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것이 다른 데로 새나가는 전기가 없는지 전기 설비에서는 반드시 그거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 절연 내력 시험과 절연 저항 측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기가 다른 데로 새나가는 것이 없는지 그거를 체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강의가 제가 이거 길게 뭐 한 20분 이상 이렇게 했더니 영상 처리가 좀 늦어서 업로드가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오늘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강의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뭐 제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이게 수요일 날 1, 2, 3에 빡세게 듣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영상 그 시청 조회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수강생 전원이 뭐 또 9시부터
일제히 듣는 건 아니어서 학생들이 조금 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 열심히 9시부터 이게 전기 설비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빼서 1, 2, 3교시 전기 설비에만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지금 여러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에게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이 정확한 시간에 강의 업로드를 다 마쳐서 여러분들이 전기 설비 시간표 상의 이 시간에 강의를 다 듣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오늘은 제가 강의 업로드가 늦은 거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영상 처리가 좀 늦고 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